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컴퓨터, 그 심장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기술이 숨어 있어요. 혹시 원자를, 그 작은 원자를 대포처럼 쏴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 현대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원자 정밀공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들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말 그대로 원자라는 총알을 만들어서 실리콘 기판에 정밀하게 심어야만 합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도핑이라는 게 대체 뭔지, 왜 이게 어려운 과제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대포라는 기발한 해법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온이 겪는 격렬한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혼돈을 어떻게 예측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지 그 비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도핑의 과제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도대체 반도체 공학자들은 왜 원자를 쏴야만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순수한 실리콘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부도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핑이라는 마법을 부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불순물 원자를 아주 조금 섞어주는 건데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실리콘이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뇌,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강력한 반도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점은 얼마나 많은 원자를, 그리고 웨이퍼에 정확히 어느 깊이에 넣을 것인가, 이걸 원자 하나하나 수준으로 완벽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원자 단위의 정밀 제어라는 어마어마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주 우아하고 강력한 해결책. 그게 바로 이온 주입 기술입니다. 이온 주입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원자 샷건 또는 원자 대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원자를 총알처럼 만들어서 목표물에 아주 정확하게 쏘아 박는 거죠.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이 원자대포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장비가 바로 그 주인공, 이온 주입기예요. 길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이 엄청난 기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초미세 공정을 해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거대한 스케일과 극미세 세계의 대비가 정말 인상적이죠?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 사실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첫 번째는 이온화. 산플로올이나 붕소 같은 가스를 가져와서 뜨겁게 달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원자, 예를 들면 붕소만 딱 떼어내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온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가속.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을 강력한 전기장으로 확 끌어당겨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입. 이제 총알처럼 빨라진 이온 빔을 실리콘 웨이퍼에 정확하게 쏴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 콕 박아 넣으면 끝입니다. 자, 이제 원자대포가 발사됐습니다. 이온이라는 총알이 목표물에 명중하는 그 찰나의 순간, 원자 수준에서는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그 격렬한 충돌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 결정 속으로 돌진한 이온의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아요. 크게 2가지 장애물을 만나면서 멈추게 되는데요. 첫째는 핵 저지. 말 그대로 당구공처럼 실리콘 원자 핵이랑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격렬한 충돌로 에너지를 잃고 경로도 마구 바뀌죠. 두 번째는 전자저지예요. 이건 마치 끈적끈적한 꿀속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실리콘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이 이온의 발목을 계속 잡고 늘어지면서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온갖 방해를 뚫고 이온들이 멈추는 평균적인 깊이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들은 이걸 예상 범위, 줄여서 RP라고 불러요. 바로 이 RP 값을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무작위적인 충돌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온이 정확히 똑같은 깊이에 멈추진 않아요. 마치 샷건에서 발사된 산탄이 관역에 넓게 퍼져 박히는 것처럼 이온들도 예상 범위 RP를 중심으로 종 모양의 분포를 이루면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온들이 퍼지는 모양이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사직은 아주 규칙적인 종모랑을 따른다는 거죠. 이건 가우시안 분포라는 수학 모델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바로 이 예측 가능성 덕분에 엔지니어들은 이 무작위적인 과정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원하는 반도체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 이야기의 네 번째 장에서는 이 놀라운 정밀함 뒤에 숨겨진 피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자를 총알처럼 쏘아 박는데 그 과정이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격렬한 충돌은 실리콘 결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온이 실리콘 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만드는 1차적인 피해들이에요. 원래 원자가 있던 자리는 텅 비게 되고 공공, 튕겨나간 원자는 엉뚱한 곳에 끼어들죠. 격자간 원자. 게다가 이렇게 튕겨나간 실리콘 원자들이 또 다른 원자들을 치면서 손상은 연쇄적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갑니다. 결국 다이아몬드처럼 완벽했던 실리콘 결정 구조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게 돼요. 만약 주입하는 이온의 양, 즉 도즈가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 구조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상태를 비정질화라고 부르는데요. 질서정연한 보석 같은 실리콘이 무질서한 유리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엔지니어들은 이 파괴가 어느 정도일지까지도 전부 계산하고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붕소처럼 가벼운 이온보다 안티몬처럼 무거운 이온이 훨씬 적은 양으로도 실리콘을 완전히 비정질 상태로 만들어요. 마치 가벼운 탁구공이랑 무거운 볼링공이랑 부딪혔을 때를 생각하면 쉽죠. 결국 이 손상조차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심지어 파괴적이기까지 한 과정을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요? 그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장에 수백만 원이 넘는 비싼 웨이퍼를 망가뜨리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이고 실험을 반복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변수를 바꿔가며 테스트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은 현대 반도체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종장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수학 모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온 원자 하나하나의 충돌 경로를 수억 번씩 계산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초정밀 모델까지 사용합니다. 덕분에 겉보기에는 혼돈 그 자체 같았던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공학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온 주입은 원자를 총처럼 쏘는 아주 강력하고 거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원자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예술의 경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제어된 폭력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원자 대포는 수많은 원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제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원자 하나의 상태까지 완벽하게 제어하는 시대를 꿈꾸고 있죠.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기술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이 다음 단계의 원자 공학은 과연 우리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